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조금 쉬어갈 듯 하면서도 코스피 지수가 3월선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오늘도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플러스로 감아 올리는 저력을 좀 보이며 양대 지수가 결국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2% 가까운 상승 출발 이후에 오후장에 급격하게 미국 시장 즉 나스닥 선물의 하락에 의해서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으나 이내 이제 일단은 반등을 좀 해주면서 특히나 이제 대형주단의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이 굉장히 또 강했죠. 조선 섹터,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 원전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거래대금 1조 5천억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조방원 세계 섹터에서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홀석이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황금함대 그리고 스페이스X의 이 7,500개 추가 위성 승인 이런 부분까지 부각이 되면서 또 여기에 트럼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더해지면서 방산과 조선과 그리고 원전까지 동반돼서 움직이고 동시에 이제 전력 인프라도 계속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연히 그동안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가장 컸던 것은 알테오젠의 매도 리포트 영향이 전체 투심을 조금 안 좋게 만들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고 대신 2차 전지 업종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 예탁금이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올라와서 9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막대한 예탁금이 지수를 폭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수 안에서 이제 시총 기준에 있는 2차전지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떠받들었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2차전지에서 실적을 바라겠습니까? 수급에 의한 상승과 하락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래대금이 터지는 대형주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들 안에서 어찌 보면 수급에 의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의 눈링과 돌파, 트레이딩 이게 현재로서는 전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반도체 업종 쪽에서는 뭔 소리가 나오더라도 이 소부장 종목군들이 참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눌림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나쁠래야 나쁠 수 없는 섹터인데 좀 지긋지긋하게 밀리죠. 근데요, 시간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죠. 10월 달에 그리고 9월 말부터 해서 조선방산 원전 쪽이 근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 기간에 나머지 다 올라오고 있을 때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올라오고 있을 때 계속 조정받고 있다가 이런 거를 한 번에 몰아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선침해야 될 쪽은 반도체 종목군들을 선침해 하시고 조선, 방산, 원전 쪽은 지금 순환매로 로테이션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회가 되면 계속 매매하고 트레이딩하면 된다. 이들이 현 구간에서 당연히 신고가를 치고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한계의 폭은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서 트레이딩과 매매로 대응을 하시고 눌림목이라든지 투자의 관점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정말 뜨거운 것은 우주항공 쪽인데 우주항공 쪽에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빠질래야 빠지지 않고 선두 종목군들은 끝도 갓도 없이 올라가서 어느덧 우주 대기권 밖으로 다 쏘아 올려 버렸네요. 중국도 오늘 무더기로
종목군들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찍기 직전에 이제 중국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는 4만 기의 위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7,500개에서 두 배로 이제 1만 5천 개를 네, 미국에 날린다고 하는데, 중국 또한 그 유엔에다가 20만 개 위성을 발사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35년도까지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기사화로 주말에 나오면서 중국에도 네, 우주항공 종목군들이 완전히 대폭등을 했구나. 뭐 미국은 사실 그렇게 폭등을 하지 않은데 네, 한국과 중국에서 이러한 테마의 바람이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관심 종목,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한 두 가지가 존재할 건데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가입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주도주 매일같이 나오는 거 어디에서 눌립니다. 어떤 게 주도주다, 그런 건 콕 집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대장주 말 그대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주방원이 돌아가면서 현재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 종목군들의 순환매와 현 시장 핵심 메커니즘은 역시나 미국과 동행하는 섹터와 실적주들 위주에서 릴레이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로봇은 실적주가 아니죠. 제약바이오도 실적주는 아닙니다. 꿈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각각의 이제 목표로 하는 일정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로봇주들은 대부분 CES라는 하나의 일정을 맞춰가지고 대부분의 종목이 달려오다가 CES가 끝나고 나서 현대차 밸류체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힘이 많이 빠져버리는 모습이고, JP모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종목군들이 너무나 뜨거웠던 12월 달과 11월, 12월 달에 종목군들이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온통 조방원이라든지 이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 강하게 들어올리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항상 그랬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새로 나오고 한두 달 있다가 더 강력하게 올라갔던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포기할 게 아니라 잘 스터디하면서 종목군들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양시장 장중에 분명히 변동성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좀 볼까요? 지수를 좀 이렇게 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이제 위에는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아침에 시가 개파락 이후에 강하게 또 코스닥은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후장에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리다가 막판에 좀 밀려서 3일선, 5일선 받고 일단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죠. 지수가 이렇게 되고 코스닥이 좀 더 강하고 밀려 내려오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오늘 이렇게 약했는데 이 알테오젠의 약함을 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커버하면서 지수를 좀 올려놨는데 변동성은 굉장히 컸죠. 지수의 40 포인트로 보면은 굉장히 좀 크게 거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5%씩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오후에 일순간에 이 구간에서의 출렁임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미국의 이슈와 함께 떨어졌는데 파월 의장의 기소, 그 검찰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연준의 이 독립성 훼손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달러와 채권과 이런 게 연동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는 영향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은 그 상태 그대로 강세 마감이 되었고요. 중국도 일본은 오늘 아니고 중국도 강세 마감이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그냥 견조하게 강하게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보면은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강한데 이 강력한 거래 고객 예탁금을 발판 삼아서 지금은 강세장이라 조정이 장중에 끝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미장은 반도체가
무지하게 강하게 마감됐고 주말 수출 데이터도 사실상 정말 말도 못하게 좋았는데 시장 역시나 시가 갭상승 후 반도체는 밀어버리고 철저하게 개인들 매수에 들어오니 딴 놈들만 날아다니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오늘 시장은 장 초반부터 굴곡이 분명 좀 있었던 시장이었고 돈의 순환도 시간별로 급격하게 갈리는 흐름도 많았던 하루입니다. 미증시 영향의 시가는 반도체, 이후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가능성 등 이슈와 피규어 AI 시총 등의 비교 등등 이슈에 의해서 현대글로비스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어떤 거냐면 보스턴 피규어 AI가 54조 밸류를 받는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지분 가치가 3조가 될 것이다. 이게 리포트에서 나왔나 기사에서 나왔나 아무튼 그랬는데요. 3조다. 얘가 11% 들고 있는데 3조다 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35조 30조 밸류를 하네. 그리고 시장에서 35조 소리가 나와버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갑자기 쏴버렸습니다. 예, 35조.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유니트리가 굉장히 이제 저가형인데 이게 10조 밸류를 받는다라고 하고 피규어가 54조. 근데 아직 그 공장이 없잖아요. 피규어가 그 대량 생산이 안 되고. 근데 현대차라는 굴지의 이제 하나의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가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기업 가치를 올려버리는 이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현대차 그룹주를 더 강하게 올라왔고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가 직접 지분 1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프리장에서 15% 상승이었거든요. 본장 출발하면서 17%까지 올라가더라고. 얘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조 가까이 되죠. 그런 종목이 시가갭 15% 들고 17% 들면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두드러 맞습니다. 이게 NXT의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물 숏을 쳐버리기도 하죠. 그런 지금 특유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MX에서 급하게 급등했던 종목 추격 매수 하지 마시면 좋겠다. 오히려 NXT에서 급 나가는 종목을 눌리면서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떨어질 때도 격하게 떨어지니까요. 떨어질 때도. 그리고 분장부터는 메타의 6.6기가와트 대략 원전 계약인데요. 6.6기가와트면 대략 원전이 6개에서 7개 정도 되죠. 대략 원전. 그게 이제 내러티브가 되면서 시가부터 수백억씩 현대건설과 두 개 꽂혔는데 두빌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이제 좀 높고 현건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낮은 5분의 1 정도 된 상태에서 주가의 위치가 좀 좋다 보니까 시가 유입되고 나서 현대건설이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초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의 주도주는 현대건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흡사 어제의 하나시스템과 거의 흡사한 구간에서 대량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박스권 돌파가 나왔는데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거래대금이 무지하게 터졌고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일단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지정 예고 공시가 떴기 때문에 내일 좀 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54,000원 구간, 55,000원 구간에서는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좀 보여집니다. 내일 밀리더라도 그 구간에서의 반등력이 저는 좀 일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건도 84,000원대가 돌파 구간이니까 신고가 박스권 돌파한 자리에서 좀 보면 좋겠죠. 일단 거래대금이 조 이상 터졌기 때문에 눌림은 분명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여전히 국장은 미국과 무조건적으로 동조가 되어야 이게 크게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이슈에 맞추어 대장주가 끝까지 쏴버리는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원전, 방산, 조선 지금 돌아가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스페이스X IPO의 기대감과 7,500개 위성 발사 추가 승인에 또 한번 폭발하는 우주항공 섹터 흡사 첫 챗GPT 나왔을 때 종목들과 거의 흡사한 파괴력을 넣어놓고 있으니 어마무시한 테마가 쉬지 않고 가고 있구나 생각됩니다. 조정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까지 눌리고 2차 파동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 해먹고 작정하고 계속 올리는지 우주항공 쪽은 우리나라도 중국도 이미 대기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분명히 조정은 나오겠죠. 챗GPT 뭐 그때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막 올려놓고 거의 반토막 내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요. 그때 코난이 한 10배 갔던가요? 셀바스 AI가 아무튼 단기간에 10배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나와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고 빨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원희골딩스가 18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흐름이 나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정도로 지금 우주항공이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수가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강세의 특성상 조정이 지금 3일선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세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일단 오늘 파월 이슈가 수면 위로 갑자기 올라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조금 안되게 빠졌는데요. 미 증시에 영향을 준다면 내일 국장은 오늘 장막판에 말아 올린 것은 내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만약에 시가갭의 매수로 대응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떨어지면 시가갭의 매수로 고민해 볼만 합니다. 왜?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반대로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강세장 유지되면서 지수 5일선 이탈하는지만 주목하시면서 계속 종목군들이 순환하며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삼정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마이너스 2% 가까이 떨어지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이즈 크고 적은 폭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고려하시면서 종목을 보셔도 지금은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변동성이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코스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유지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지수나 종목이나 별로 재미가 없는 흐름인데, 일단 CES가 끝났고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 중인데 대응이라고 어제 말씀을 했죠. 다 끝나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처럼 그룹처럼 변화를 맞아 날아가 버린 쪽이 있겠죠. 없다면 기다리고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반도체 쪽은요,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습니다. 일단은 TSMC의 실적 발표가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다 있기 때문이죠. EUV 쪽 드디어 국산화가 블랭크 마스크가 터졌습니다. SNS텍 어제도 이제 회원 라이브 방송 진행했을 때 SNS텍은 추가 매수다 라는 말을 언급을 좀 했었고, 오늘 이제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솔직히 저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좀 오늘 했었는데요. 장중에 좀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재료였는데 주가가 안 가더라고. 여러분들, 그만큼 어떤 의미냐면요,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쪽에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재료, 왜 2020년도부터 준비했던 게 5년 만에, 아니 6년 만에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회사가 글로벌리하게 호야, 야오, 아사히 글라스, 호야랑 아사히 글라스 딱 두 회사뿐이 없습니다. 그 두 회사가 9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 여기에 뉴스 기사에 3,500억 시장, 5,500억 분이 안 된다? 에휴. EUV, DUV, 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쪽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지고 계속 EUV 장비가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3,500억인가 5,500억인가 적혀있던 이 시장 규모만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얘네들이 가져가는 영업이익률이 6에서 70%라는 것은 말을 안 합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적인 난도가 매우 높은 거를 국산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강하게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어쩐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올라가서 추가 상승을 못하면 매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눌리면 이쪽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펠리클이 돼버리잖아요. FSD도 날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안에서 성장을 바라보는 섹터는 EUV 첨단 공정 쪽으로 이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저는 변함이 없다. 왜? 이미 힌트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1,000억의 증설, 그 다음에 FSD 같은 경우에는 이 펠리클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는 장비 납품사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OK가 떨어졌으니까 너 잘했다. 근데 EUV 펠리클은 아직 글로벌리하게 아무도 만들지 않은 무주공산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만 있어도 정말 좋은 내용이겠죠. 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알테오젠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부 물량 조절은 어제 하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였고요. 이거는 뭐 일단 차트로 보겠지만은 강력하게 떨어졌던 저항권에서 오늘 떨어졌던 부분이라 상당히 오늘 불량하게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 UBS의 그 리포트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장 안 나오죠. 4월 달에 보험이 등재되고 나서 그때도 이 속도가 좀 느리면은 좀 실망을 그때는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술 이전이 떡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알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일정에 따른 세론도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들은 항상 똑같아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기업들을 계속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알지노믹스 강하게 올랐다가 하루 조정을 보였는데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오름테라피틱스 최근에 계속 쉬지 않고 올라왔던 종목 있죠. 얼마입니까? 92,000원에 이 돈 들어왔죠. 얘가 92,0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폭등했던 것처럼, 네, 종목군들,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참 좋은 회사고요. 코어랑 티슈진도, 리가캠도, ABL도 등등 좋은 회사들만 가지고 계속 물고 떨어져도 될 게 제약바이오다. 자, 방산 쪽은 하나 시스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밀렸다가 좀 올라오는데요. 54,000원에 강력한 지지 구간을 좀 만들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한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이 왜 이렇게 강할까를 고민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우주가 붙어 있어서 강하지 않나. 예? 우주가 붙어 있어서 강하지 않나. 예? 하나 그룹주 안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뭐 방산 쪽은 뭐 풍산도 있으나 대장주만 봐야죠. 오늘 사실 하나오션을 보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현대중공업을 같이 보고 있으면서 대장이 안 가는데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이 46조, 즉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좀 이게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오션이 46조를 찍어버리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 62조죠. 근데 여기에는 미포가 12조 정도 됐었어요. 12, 13조 정도 됐으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된 시총 아닙니까? 12조 잡으면 50조란 말이에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46조와 50조. 매출 규모는, 그러니까 영업이익 규모는 3배가 좀 안 되겠죠? 잠깐만. 3조니까 3조, 1조가 안 되고, 아무튼 여기는 1조가 안 되죠. 1조가 안 되고 여기는 3조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올라가다가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장막판에 투매 때 좀 들어가서 먹기는 했는데, 현대건설 하나가 오늘 제가 볼 때는 원픽이었습니다. 원픽. 회원님들한테도 현대건설 원픽이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슈가. 딱 그래서 현대건설이 오늘의 대장주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전 쪽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게 뭘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본과 한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삥을 뜯어갔잖아요. 미국이. 이거 돈 써야죠. 어떻게 예산 하고 돈 쓴다라는 게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눌리면 계속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은 보유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로봇 쪽은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 일부 커뮤니티에서 시총 35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치가 80%라면 1000조 아닙니까? 상상하기 나름인데요. 대단한 듯 합니다. 그게 지금 관련주를 빠지면 눌림이나 하방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밸류체인들, 로봇주들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관심은 두고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리버스매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리버스매드 차트로 보고 내용은 찾아보십시오. 내용까지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아무튼 내일 관심 종목은 하나 시스템 75,000원 언저리, 현대오토 에버 어떻게 될지 보고, 현대건설 84,000원 돌파, 하나오션 대금 2조, 리버스매드 관심 58,000원대,
삼전 닉슨 눌림, 제주 반도체 어디까지 폭락하는지, 반도체에서 조 단위로 들어왔던 알지노믹스 조 단위로 들어왔던 종목군들, 이 정도 선에서만 종목군들 봐도 충분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내용들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군들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지수는 아까 봤고요. 삼성전자, 보통 대형주는 11선에서 또 반등하겠죠. 빠지더라도. 그리고 SK 하이닉스 빠지더라도 11선 언저리에서 대반등하고 11선 꺾이면 좀 밀리겠죠. 이 정도만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오늘 좀 빠지면서 11선 근처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11선에서 귤석 반등이 어떠한 형식으로 좀 나오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딱 11선 이 돌파해 놓은 자리까지 좀 빠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온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차트를 이렇게 열어 놓고 보면 이제 11선에서 내일 이제 11선이 여기 연두색으로 11선이 놓여져 있으니까 11선이 내일 소폭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뭐 16만 3천원 뭐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도 사실 엊그저께 뭐 연속적으로 좀 매매하다 매매 안 했는데 오늘 11선을 좀 터치를 했습니다. 11선을 터치를 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보다. 그러니까 하나 아미 반도체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 돌파하는 지점들, 네, 스타트를 했던 지점들 일시적으로 11선을 이탈시키고 내려왔을 때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무조건 간다라기보다도 흐름을 좀 체크하고 좀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NST 오늘 NXT에서 거의 상한가를 가까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구간에서는 밥 먹고 오느라고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보지를 않다가 물량은 들고 있고요. 물량은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좀 했었던 거, 그리고 뭐 이때 올라왔을 때 일부 팔았던 거 물량 조정만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올 때 여기서 좀 사고 위에서 좀 때리고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동시호가에 조금만 좀 잡아놓고 뭐 이렇게 가는데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거래대금 최대치로 신고가에서 뽑아놨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밀려도 2분기부터 납품한다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FSD도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런 구간에서는 지켜주겠거니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하나 마이크론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게 좀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이런 이평선에서 잘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유진테크, PSK, 그 다음에 원익, IPS, 이거는 컨콜 있죠. 삼성전자의 컨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니까 실적 발표 컨콜 전에 딱 매수하는 전략으로 반도체를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현대 글로비스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프리장에서 몇 프로가 올라간 거야 도대체. 21%까지 시가총액이 20조 거의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나 요새 시장 보면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게 참 많은데, 아무튼 뭐 순간 쐈죠. 그리고 본장에 어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장에가 여러분들 본장을 보면 시가에 굉장히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본장에서 NXT가 되기 때문에 21%까지 쏴버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본장에서 이렇게 갭 떠가지고 뭐 양음양 패턴으로 가는데 갭 떠서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사실 내게 아니다라고 해야죠. 내게 아니다. 이런 걸 솔직히 어떻게 먹겠습니까? 내게 아니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아무튼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었구나라고 봐야 되고, 일단 현대오토에버 강하게 위로 지금 뻗어가면서 계속 움직이는데요. 장중 눌림도 잘 나오고 하는 종목이라 3일선이라든지 5일선 첫 자리 정도 계속 체크만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자, 하나오션 의미 있는 이 윗꼬리 구간 있죠. 이 윗꼬리 구간을 돌파한 게 13만 8천 원인데요. 여기 13만 8천 원을 지지하고 여기서 뚫었습니다. 즉 13만 8천 원 구간이 의미 있는 지점이다 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당연히 이제 여기 이때 잠수함 이슈로 갭 떠서 출발을 했죠. 잠수함 이슈로, 그러니까 핵잠수함.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다.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완벽하게 돌파하고 하면 그때 봐야 된다.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고요. 하나 시스템은 나름 내러티브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5조라 굉장히 좀 무거운데, 위로는 살 필요 없고 눌림 대응으로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창구가 JP모건하고 외국계에서 계속 사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힘에 의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최근 이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오늘부터 매수세가 좀 약화된 점이 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려면 계속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세는 연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에서 일단 현대건설이 오늘 박스권 돌파가 나왔죠. 네,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창사일에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만에 하나 오늘 미장이 급락을 한다, 혹은 빠진다, 원전 쪽에서 밀린다, 원전 쪽에서 이슈에 의해서 올랐는데 오늘 미국에서 원전주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 돌파 지점을 놓고 NX에서 좀 밀리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고요. 환전 기술도 지금 돌아가는 판이 다 돌릴 것 같아요. BHI도 마찬가지로 흐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저는 나쁠 거는 하나도 없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전력 인프라도 흐름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모르겠는데 점점 만들어 가고 있는 분위기구나 라는 거 인지하고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에서 오름 테라피틱스가 어찌 보면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강한 만큼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져 주면 좋겠죠.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여기서 들어왔다라는 거, 구간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매도 리포트 때문에 좀 밀렸는데요. 오랫동안의 박스권이 있어서 이런 자리는 계속 지켜줄 겁니다. 하단에 오면 또 매수로 대응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가캠, ABL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여주고, D&D 파마텍 여기서 뭐 위로 올라가서 먹어야 얼마나 먹겠냐, 먹을 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이나 녹십자 실적 발표 시즌 되면 이들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서 진짜 세트레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한가 찍고 나서 쉬지 않고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대 종목군들이 있어요. 과거에 실리콘2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친듯이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걸 뭐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모펀드라든지 각각의 이제 뭐 외국계 기관계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은 사실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뭐 3호일선 타고 매매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저도 처음에 이때 상따했었어요. 상따하고 이날 올라가면서 다 팔아먹고 이 다음부터는 매매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면은 누가 이걸 매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주항공 종목군들이 이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실상 다 팔아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의 이들 종목군들이. 그래서 아직은 뭐 끝났다라고는 보기는 어렵네요. 보통 제가 종종 영상을 보면서 어떤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이 차트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해석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핵심 이평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 11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라면, 예를 들어 실리콘2도 11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위에서 고점에서 더 이상 경신을 하지 못하고 상당 구간 기간을 횡보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21평선도 있고 각각 이평선이 꺾이죠.
꺾이죠. 그때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군들이 엄청 센데 나중에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세요. 과거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2021년도인가 그때도 대단했거든요. 셀바스 헬스케어 이렇게 올라가죠. 뭐 이렇게만 보면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냥 계속 끝도 없이 올라왔어요. 지금 똑같죠. 뭐 여기서 1차 파동하고 뭐 한 달 내내 올라왔으니까 이때 12월 달에 하고 뭐 1월 며칠이죠? 1월 30일 1월 달 내내 올라간 거야. 한 달 내내 올라가서 마지막에 고점을 결국 만들고 어찌 됐든 조정이 얕게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격 조정을 하면서 다시 고가를 돌파하고 대장주는 다시 가더라. 그게 이제 연초에 이렇게 터져서 당시 이제 저도 이거 종목군들 돌려보면서 챗 GPT 모멘텀 해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셀바스 AI였고 코난 테크놀로지였었으니까요. 약간 이제 차트 공부 차원에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주왕국 쪽이 아마 이렇게 지금 움직여 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IPO 전까지 종목군들이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린다면 생각을 좀 고쳐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